편의점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윤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정각. 또 왔네. 노인이 들어섰다. 낡은 작업복, 공장용 고무장화, 구겨진 모자. 등이 약간 굽었다. 70은 넘어 보였다. 오정길. 하늘은 그의 이름을 알았다. 카드 결제할 때 봤으니까. 정길은 말없이 매대로 향했다. 도시락 코너였다. 하나, 둘, 셋. 계속 집었다. 10개, 20개, 30개. 하늘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엔 그냥 많이 사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주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이상했다. 정길은 손수레에 도시락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컵라면 코너로 갔다. 또 담았다. 핫팩 코너로 갔다. 또 담았다. 하늘은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다. 손님이 없는 새벽이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다. 정길이 계산대로 왔다. 손수레가 무거워 보였다. 계산할게요. 하늘은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다. 삐삐삐. 도시락 40개, 컵라면 30개, 핫팩 50개, 총 23만 4천 원입니다. 정길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서 돈을 꺼냈다. 새 지폐였다. 5만 원권 5장.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다. 은행에서 갓 뽑아온 것 같았다. 하늘은 돈을 받으며 정길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심하게. 괜찮으세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늘은 거스름 돈을 건넸다. 정길은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물건을 담았다. 큰 비닐봉지 2개에 혼자 들 수 있으세요? 네. 정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다. 하늘은 입을 열었다. 묻고 싶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사가는지, 어디에 쓰는지. 저기 어디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정길은 잠시 멈췄다. 하늘을 봤다. 눈빛이 슬펐다. 필요한 곳에요. 그게 전부였다. 정길은 물건을 들고 나갔다. 자동문이 닫혔다. 하늘은 그 뒷모습을 봤다. 정길은 절뚝거렸다.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도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저 무거운 걸 들고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늘은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오정길 관찰 기록 21일차. 시간 새벽 2시 정각 단 한 번도 안 늦음. 품목 도시락 40개, 컵라면 30개, 핫팩 50개. 금액 약 23만 원. 지불 새 지폐 5만 원권. 특이사항 손떨림 심함. 다리 절뚝임. 말 거의 안함. 하늘은 메모를 읽으며 생각했다. 왜 새 지폐를 쓸까? 은행에서 뽑아온 건가? 그럼 통장엔 돈이 있다는 건데. 근데 옷은 왜 저렇게 낡았지? 장화도 다 해졌는데. 도시락 40개는 대체 누가 먹는 거야? 하늘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다. 동료 민준이 들어왔다. 부스스한 머리에 졸린 얼굴이었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 할아버지 왔어? 응. 완전 수상하지 않아? 나 요즘 검색해봤는데 보이스피싱 돈 세탁할 때 새 지폐 많이 쓴대. 하늘은 불편했다. 그냥 사연 있는 사람 같은데. 사연? 무슨 사연이면 저렇게 이상해? 민주는 웃었다. 하늘은 웃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은 계속 정길을 떠올렸다. 떨리던 손, 슬펐던 눈빛, 절뚝이던 뒷모습. 뭔가 잘못됐어.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하늘은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정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필요한 곳에요. 어디가 필요한 곳일까? 왜 혼자 그 많은 걸 들고 갈까?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까? 하늘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다음 날 밤 새벽 2시 정길이 또 왔다. 이번에도 똑같았다. 도시락 40개, 컵라면 30개, 핫팩 50개, 새 지폐. 하늘은 계산하며 슬쩍 물었다. 추우시죠? 이번 주 더 추워진대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사세요? 정길은 잠시 멈췄다. 하늘을 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혼자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여럿이서. 가족이세요? 비슷해요. 정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물건을 들고 나갔다. 하늘은 또 그 뒷모습을 봤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봤다. 정길은 편의점 앞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항상 같은 방향이었다. 도시 외곽 쪽이었다.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있어. 분명히. 그날 밤 하늘은 또 잠들지 못했다. 정길에 떨리는 손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리고 슬픈 눈빛이. 나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손님인데.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늘은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월요일 오후 6시 교대 시간이었다. 하늘이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 지은, 그리고 점주 김 사장. 아, 하늘이 왔네. 민준이 손짓했다.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 할아버지 얘기. CCTV 좀 봐봐. 김 사장이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 정길이 보였다. 빨리 감기로 재생됐다. 매일 새벽 2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건, 똑같은 동작. 3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졌어. 로봇처럼. 김 사장이 말했다. 그리고 이거 봐. 계산할 때 화면이 확대됐다. 정길이 지갑을 여는 장면이었다. 지갑 안에 새 지폐가 가득했다. 저거 봐. 전부 새 돈이야. 은행에서 갓 뽑아온 거지. 민준이 흥분하며 말했다.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 세탁할 때 새 지폐 많이 쓴대. 추적 안 되게. 지은이 끼어들었다. 아니면 노숙자들 심부름꾼. 그 돈으로 술 사서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도시락이랑 컵라면은 왜 사? 그것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노숙자들한테. 하늘은 듣고만 있었다. 불편했다. 그냥 사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민준이 웃었다. 사연. 무슨 사연이면 저렇게 수상해? 저도 이상해요. 지은이 팔짱을 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김 사장이 노트북을 닫았다. 일단 지켜보자. 한 번 더 오면 경찰 신고할게. 네.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고요? 뭘 잘못했다고요? 하늘아,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조심해야지. 김 사장은 진지했다. 만약 진짜 범죄에 연루됐는데 우리가 방치했으면 어떡해. 나도 가게 책임져야 한다고. 하늘은 할 말을 잃었다. 근무 시작. 하늘은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다시 열었다. 오정길 관찰 기록. 하늘은 기록을 하나하나 읽었다. 정말 범죄자일까? 하지만 정길에 떨리던 손이 떠올랐다. 슬펐던 눈빛도. 그 사람 눈빛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는데. 하늘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새 지폐 범죄.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보이스피싱 조직. 새 지폐로 돈 세탁. 불법 도박장. 새 지폐 선호. 마약 거래상. 추적 피하려 새 지폐 사용. 하늘은 검색창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다를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 1시 편의점 문이 열렸다. 취객
두 명이 들어왔다. 비틀거렸다. 아가씨, 소주 2병. 하늘은 소주를 건넸다. 취객들이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를 봤다. 1시 반. 30분 후면 그 사람 온다. 하늘은 긴장했다. 오늘도 올까? 아니면 눈치챘을까? 1시 45분, 1시 50분, 1시 55분. 자동문이 열렸다. 정길이었다. 하늘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길은 평소처럼 매대로 향했다. 도시락을 집기 시작했다. 하늘은 정길을 지켜봤다. 오늘따라 더 자세히 봤다. 정길의 작업복은 낡았다. 곳곳이 해져 있었다. 장화도 마찬가지였다. 밑창이 갈라져 있었다. 돈이 있으면 왜 옷은 안 사지? 정길의 손이 떨렸다. 도시락을 집을 때마다 손이 흔들렸다. 몇 번은 떨어뜨릴 뻔했다. 아프신 건가? 파킨슨병? 정길은 손수레를 가득 채웠다. 계산대로 왔다. 계산할게요. 하늘은 바코드를 찍었다. 삐삐삐. 오늘도 똑같았다. 도시락 40개, 컵라면 30개, 핫팩 50개. 23만 4천 원입니다. 정길은 지갑을 꺼냈다. 새 지폐를 꺼냈다. 하늘은 돈을 받으며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편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데. 정길은 잠시 멈췄다. 하늘을 봤다. 괜찮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정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거스름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은 물건을 포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실례지만 이 많은 도시락 어디에 쓰세요? 정길의 손이 멈췄다. 왜요?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어려운 분들 도우시는 건가요? 정길은 한참을 하늘을 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비슷해요.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분 많지 않은데. 정길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요. 하늘은 진심으로 말했다. 정길은 물건을 들었다. 무거워 보였다. 제가 문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정길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갔다. 절뚝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창밖을 봤다. 정길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새벽 4시 교대 시간. 민준이 들어왔다. 오늘도 왔어? 응. 뭐래? 뭐 하는 사람이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같아. 민준은 코웃음 쳤다. 그게 말이 돼. 혼자서 40개씩 도시락 사가지고. 제정신이면 복지기관 통하지. 왜 혼자 해? 그건.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 말도 맞았다. 어쨌든 사장님이 내일 경찰 부른대. 너도 진술 준비해. 진술? 응. CCTV 영상이랑 내 증언 필요하대. 내가 제일 많이 봤잖아. 하늘은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 진술,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은 계속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정말 범죄자인 건가? 하지만 정길의 눈빛이 떠올랐다. 슬프고 지쳐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냐, 그 사람은 다를 거야. 하늘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내일 오후 3시에 경찰 온대. 준비해.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사람 범죄자 같다고?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하늘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두려웠다. 화요일 오후 3시 편의점 직원 휴게실에 4사람이 앉아 있었다. 하늘, 민준, 지은, 김 사장, 그리고 형사 1명, 차도윤, 38세. 날카로운 눈빛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신고 접수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손님 관련이죠.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3주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나타나서 20만 원어치 넘게 사가는데 전부 새 지폐로 결제해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다.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정길이 화면에 나타났다. 도시락을 담고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 도윤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다. 정길의 지갑이 보였다. 새 지폐가 가득했다. 새 지폐를 매일 사용하는 건 범죄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돈 세탁, 보이스피싱 인출책, 불법 자금 유통.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역시 그렇죠? 민준이 흥분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 수상해요. 도윤은 하늘을 봤다. 윤하늘 씨? 네. 당신이 가장 자주 접촉했다고 들었어요.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 몇 번요. 어떤 대화였죠? 저기 도시락 많이 사시길래 어디 쓰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필요한 곳에 쓴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도윤은 메모했다. 어려운 사람들? 네. 비슷한 일 한다고 했어요. 도윤은 펜을 놓았다. 전형적인 위장 수법입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워 의심을 피하는 거죠. 하늘은 가슴이 답답했다. 근데 그 사람 눈빛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눈빛? 도윤이 하늘을 쳐다봤다. 윤하늘 씨, 범죄자를 눈빛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10년 넘게 이 일 했는데 가장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악랄한 범죄자인 경우 많았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냥 뭔가 사연 있는 사람 같았어요. 사연이 있든 없든 법을 어기면 조사받아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은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김 사장이 끼어들었다. 형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 있죠? 네. 있어요. 김 사장이 영수증을 건넸다. 도윤은 확인했다. 오정길, 67세. 주소는 도시 외곽이네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나야. 신원 조회 하나 부탁해. 오정길, 67세. 잠시 후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렇게 나왔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모두가 도윤을 쳐다봤다. 어떻게 나왔어요? 전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멈췄다. 5년 전 산재 사고로 아들을 잃었네요. 보상금 8천만 원 수령했고요. 8천만 원?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돈으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지. 왜 매일 새 지폐로 인출해서 쓸까요?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다. 내일 새벽 2시에 제가 직접 나오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죠. 하늘은 휴게실을 나왔다.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도윤을 봤다. 다가갔다. 형사님. 도윤이 돌아봤다. 윤하늘 씨, 저기 혹시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도윤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수상한 건 맞아요. 근데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라면요? 도윤은 하늘을 봤다. 그럼 당당하게 밝히면 되죠.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윤은 담배를 끄며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윤하늘 씨, 착한 사람이네요. 네, 세상을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이 편의점 안을 가리켰다. 제 경험상 의심스러운 사람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늘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내일 새벽 2시 출근하시죠? 네, 그때 봅시다. 그리고 도윤이 하늘을 똑바로 봤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차가 떠났다. 하늘은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민준과 지은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완전 범죄자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 형사님도 수상하다고 했잖아. 내일 잡히겠네. 하늘은 그들을 지나쳐 계산대로 갔다.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오정길 관찰 기록. 메모를 읽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정말 범죄자인 걸까? 하늘은 메모장을 닫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저녁 8시. 근무 중. 하늘은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별이 하나도 안 보였다. 내일 새벽 형사님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체포될까? 조사받을까? 하늘은 정길의 얼굴을 떠올렸다. 떨리던 손, 슬펐던 눈빛, 절뚝이던 뒷모습. 내가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죄책감이 밀려왔다.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면?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일 하는 거면?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진짜 고민 있어. 뭔데? 하늘은 상황을 설명했다. 정길 이야기, 신고 이야기, 형사 이야기. 수진은 한참 듣더니 말했다. 하늘아, 넌 착해. 근데 착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내가 그 할아버지 감싸려고 해도 만약 진짜 범죄자면 넌 공범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풀어주겠지. 그래도 하늘아, 내 책임 아니야. 너 알바생이잖아. 그냥 사실만 말하면 돼. 전화를 끊었다.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실만 말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3시간 후면 정길이 온다. 그리고 형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늘은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이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늘은 기도했다. 믿지도 않는 신에게.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1시 반. 하늘은 계산대에 앉아 시계만 봤다.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다. 너무 느렸다. 편의점 밖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형사 차도윤의 차였다. 도윤은 운전석에 앉아 편의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가슴이 두둥거렸다. 30분 후면 온다. 1시 40분.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담배를 샀다.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1시 50분. 하늘은 손을 비볐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왜 이렇게 떨리지? 1시 55분.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2시 정각.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늘은 문을 쳐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2시 5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늘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간이 맞았다. 2시 5분. 왜 안 오지? 3주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항상 2시 정각이었다. 2시 10분. 하늘은 일어났다. 문 쪽으로 갔다. 밖을 봤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 안에서 도윤도 밖을 살폈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2시 20분. 하늘은 계산대로 돌아와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혹시 눈치챈 건가?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나? 아니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2시 30분. 차 문이 열렸다. 도윤이 내렸다.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안 왔네요. 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처음이에요. 안 온 게. 도윤은 시계를 봤다. 30분 늦었어요. 패턴이 깨졌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요? 글쎄요. 도윤은 창밖을 봤다. 도망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윤이 말을 멈췄다. 하늘을 봤다. 윤하늘 씨, 그 사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요? 네, 항상 저쪽이요. 하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도시 외곽 방향이었다. 구체적으로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쪽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철수하죠. 내일 또 확인하겠습니다. 네. 도윤은 나갔다. 차에 올라타 떠났다. 하늘은 홀로 남았다.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형광등만 윙윙거렸다. 하늘은 계산대에 앉아 시계를 봤다. 2시 40분. 왜 안 온 거야? 불안이 밀려왔다. 새벽 4시. 교대 시간. 민준이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 잡혔어? 안 왔어. 뭐? 안 왔다고? 응. 오늘 처음으로. 민준은 웃었다. 봐. 눈치챈 거야. 도망간 거지. 그런가? 당연하지. 범죄자니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챙겨 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하늘은 집으로 가려다 멈췄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요? 도윤의 질문이 떠올랐다. 하늘은 골목을 봤다. 정길이 항상 사라지던 그 골목.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하늘은 발걸음을 옮겼다. 집이 아니라 골목 쪽으로.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가로등이 깜빡거렸다. 하늘은 후드를 눌러쓰고 걸었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왜 이러는 거지, 나.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뭔가가 하늘을 끌어당겼다. 골목 끝에 공터가 나왔다. 폐공장이 보였다. 담벼락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하늘은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공장, 건물이 컸다.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공장 뒤쪽으로 돌아갔다. 주차장이 나왔다.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주차장 구석에 뭔가 보였다. 골판지였다. 여러 장이 깔려 있었다. 그 위에 담요들이 있었다. 하늘은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담요 밑에 누군가 있었다. 자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더 가까이 갔다.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춰봤다. 아이였다. 어린 여자아이. 8살쯤 돼 보였다. 손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하늘은 숨이 막혔다. 아이가 왜 여기서? 주변을 봤다. 담요가 더 있었다. 하나, 둘, 셋, 15개. 전부 아이들이었다. 6세부터 14세까지. 남자아이, 여자아이. 피부색도 다양했다. 전부 떨고 있었다. 추운 새벽이었다. 하늘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났다. 이게 뭐야?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깜짝 놀라 담벼락 뒤로 숨었다. 누군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정길이었다.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다. 무거워 보였다. 절뚝거리며 걸었다. 애들아, 일어나. 정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눈을 비볐다. 할아버지. 한 남자아이가 뛰어왔다. 12살쯤 돼 보였다. 배고파요. 알아. 미안해. 오늘 좀 늦었지. 정길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도시락을 꺼냈다.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천천히 먹어. 체하지 말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급하게 먹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어린 여자아이가 울었다. 아빠, 아빠. 중국어였다. 정길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은 담벼락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이래서 도시락을 산 거구나.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정길은 핫팩을 꺼냈다. 하나씩 아이들 주머니에 넣어줬다. 손 따뜻하게 해. 동상 걸리면 안 돼. 한 아이가 정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손 차가워요. 장가 안 했어요? 괜찮아. 너희가 먼저 따뜻해야지. 정길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떨리는 손으로, 절뚝이는 다리로.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흐느꼈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야. 영웅이야. 하늘은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길은 아이들을 재웠다. 담요를 하나씩 덮어줬다. 잘 자. 내일 또 올게. 할아버지도 자요. 응. 할아버지는 집 가서 잘게. 정길은 비닐봉지를 챙겨 일어났다. 절뚝거리며 주차장을 나갔다. 하늘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정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봤다. 15명 전부 잠들었다. 떨면서 하늘은 천천히 일어났다. 주차장을 나왔다. 골목을 걸었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어떡하지?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형사님한테?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 잡혀가. 그럼 복지기관? 근데 아이들은, 하늘은 멈춰섰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지금은 먼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해.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늘은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정길에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도. 하늘은 눈을 감았다. 내일 밤 할아버지 오면 꼭 물어봐야지.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추운 밤 골판지 위에서 떨던 얼굴들이. 하늘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새벽이었다. 수요일 밤 11시. 하늘은 편의점에 일찍 출근했다. 민준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못 자겠어서. 어제 그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형사님한테 연락 왔어. 오늘 밤에도 나온대. 하늘의 심장이 철렁했다. 오늘도요? 응. 패턴 확인한대. 어제만 안 온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건지. 민주는 가방을 챙겨 나갔다. 하늘은 홀로 남았다. 계산대에 앉아 시계를 봤다. 1시간이 너무 길었다. 새벽 1시 반.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다. 형사 차도윤이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안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올까? 1시 40분. 자동문이 열렸다. 취객이 들어와 맥주를 샀다. 나갔다. 1시 50분. 하늘은 손을 비볐다. 땀이 났다. 제발 오지 마. 오늘은. 아니, 그게 아니었다. 와야 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늘은 혼란스러웠다. 2시 정각. 자동문이 열렸다. 정길이었다. 하늘은 숨을 멈췄다. 정길은 평소처럼 들어왔다. 낡은 작업복, 공장용 고무장화.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다. 매대로 향했다. 도시락을 집기 시작했다. 밖에서 도윤이 차에서 내렸다. 편의점 쪽으로 걸어왔다. 하늘은 급히 정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정길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늘이 먼저 말을 건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 하늘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경찰 와 있어요. 정길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 네. 밖에 차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정길은 창밖을 봤다.
도윤이 편의점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왜요?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 지폐 매일 쓰시니까 수상하다고. 아, 정길은 손수레를 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결국 들켰네요. 할아버지, 저 알아요. 뭐요? 폐공장 뒤에 아이들 있는 거요. 정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어제 따라갔어요. 할아버지 안 오셔서 걱정돼서. 정길은 하늘을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피해 끼쳤네요.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말하려는 순간 자동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오정길 씨? 정길은 천천히 돌아섰다. 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정길은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건넸다. 도윤은 확인했다. 매일 새벽 이 시간에 오신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가시는데 용도가 뭡니까? 정길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조사받아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늘이 끼어들었다. 형사님, 이분은 윤하늘 씨. 잠깐 빠져 계세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하늘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정길의 지갑을 봤다. 새 지폐가 가득했다. 새 지폐를 매일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은행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계좌이체 안 하시고 현금으로 쓰십니까? 정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오정길 씨, 지금 뭔가 숨기고 계시죠? 네, 뭡니까? 정길은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경찰서 가셔야겠네요. 안 됩니다. 하늘이 소리쳤다. 두 사람이 하늘을 봤다. 형사님, 이분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윤하늘 씨, 판단은 저 알아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하늘을 쳐다봤다. 뭡니까? 하늘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공장 뒤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네, 15명이요. 불법 체류 노동자 자녀들이요. 부모들은 단속에 잡혀갔고 아이들만 남았어요. 도윤의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일 이 도시락들을 사가셔서 아이들 먹이고 계세요. 도윤은 정길을 봤다. 정길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입니까? 네.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쁜 짓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애들이라서. 복지기관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신고하면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본국 송환되거나 보호소 가거나 거기서 또 불법 체류자 자식이라고 차별받고요. 정길은 눈물을 닦았다. 전 그게 싫었어요. 적어도 여기선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하늘이 말했다. 형사님, 제발 할아버지 잡아가지 마세요. 윤하늘 씨, 할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의 마지막 울타리였어요. 도윤은 정길을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안내하시죠.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폐공장 주차장에 도착했다. 도윤이 손전등을 켰다. 아이들이 보였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다. 담요를 들춰봤다. 어린 여자아이. 얼굴이 새빨갰다. 추워서 떨고 있었다. 도윤은 손전등을 내렸다. 표정이 굳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석 달쯤요. 정길이 대답했다. 공장 문 닫은 게 석 달 전이거든요. 도윤은 주변을 봤다. 골판지, 담요, 빈 도시락 용기들. 혼자서 전부 챙기셨습니까? 네,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줍니까?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애들 서류도 없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한 아이가 깼다.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할아버지, 아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도윤을 봤다. 겁먹은 표정이었다. 경찰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깨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잡아가요? 어린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정길 뒤로 몰려왔다. 정길을 붙잡았다. 정길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다.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하지만 정길의 목소리도 떨렸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다. 하늘은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형사님, 하늘이 말했다. 할아버지 잡아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었다. 아이들이 떨었다. 도윤은 손전등을 끄고 돌아섰다. 일단 차로 가시죠. 세 사람은 차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다시 잠들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규정대로라면 도윤은 말을 멈췄다. 오정길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무허가 보호, 미신고 거주, 지원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창밖을 봤다. 폐공장이 보였다. 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네요. 하늘은 도윤을 봤다. 도윤의 눈가가 붉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은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도윤의 차가 떠났다. 정길과 하늘만 남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당신이 말해줘서. 정길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길은 폐공장을 봤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애들 배 안 고프게 해야죠. 정길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늘도 따라갔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지켰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새벽 5시. 하늘은 정길과 함께 주차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다. 담요 아래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길은 낡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하늘에게 건넸다. 드세요. 추울 텐데. 고맙습니다. 하늘은 커피를 받아 마셨다. 미지근했지만 따뜻했다. 침묵이 흘렀다. 정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 지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 알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정길은 아이들을 봤다.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이야기해 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듣고 싶어요. 정길은 보온병 뚜껑을 돌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정길은 이 공장에서 30년을 일했다. 용접공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쇠를 붙였다. 허우도 망가지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지만 버텼다. 아들 승민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대학은 못 갔지만 성실했다. 정길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가 고장났다. 회사는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다. 비용이 아깝다고 동료 한 명이 벨트에 끼었다. 비명이 들렸다. 승민이 달려갔다. 동료를 밀어냈다. 대신 승민이 끼었다. 구급차가 왔을 땐 이미 늦었다. 승민은 35세였다.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정길만 남았다. 산재 보상금 8천만 원. 회사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다. 정길은 돈을 받았지만 쓸 수 없었다. 아들 목숨값이었으니까. 그 돈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어요. 3년 동안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볼 때마다 승민이 생각나서
한 푼도 못 썼어요. 하늘은 눈물을 참았다. 그러다 3개월 전에 이 공장 문 닫았어요. 정길이 폐공장을 가리켰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 많았거든요. 단속 나왔어요. 어른들 전부 잡혀갔죠. 아이들은요? 서류가 없어요.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보호소도 못 가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정길은 잠든 아이들을 봤다. 처음엔 5명이었어요. 여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정길은 눈을 감았다. 그 모습 보니까 승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드님이요? 네. 승민이도 어릴 때 배고파하면 울었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정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도시락 사다 줬어요. 5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명이나 입소문 났나 봐요. 버려진 애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다 달라요. 말도 안 통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길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뭐 어때요? 배고픈 건 똑같잖아요. 하늘은 정길의 손을 봤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은 왜 떨리세요? 파킨슨병이에요.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치료는요? 돈이 없어요.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애들 먹이려면 저는 참아야죠. 하늘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프신데도 괜찮아요. 정길은 웃었다. 전 이제 늙었어요. 근데 애들은 아직 어려요. 더 살아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한 아이가 깼다. 12살 남자아이. 민호였다. 할아버지? 응. 민호야. 깼어? 민호가 다가왔다. 하늘을 봤다. 누구예요?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민호는 하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가 정길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정길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올 거야. 진짜요? 응. 거짓말이었다. 하늘도 알았다. 민호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가 하늘을 봤다. 누나, 할아버지 잡혀가요? 뭐, 아까 경찰 아저씨 왔잖아요. 할아버지 잡으러 온 거예요? 하늘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호가 깨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그냥 확인하러 온 거야. 거짓말. 저 들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잡혀가면 우리 어떡해요? 정길이 민호를 안았다. 걱정 마. 할아버지 안 가. 진짜요? 응. 약속해. 민호는 정길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하늘은 눈물을 닦았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깨기 시작했다. 8살 여자아이 메이가 일어났다. 정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응. 메이는 중국어로 말했다. 정길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메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메이가 울었다. 아빠. 알아. 아빠 보고 싶지. 곧 볼 수 있을 거야. 또 거짓말이었다. 메이 아빠는 본국 송환됐다. 돌아올 수 없었다.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 멀리 걸어갔다. 담벼락에 기대에 흐느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아무도 몰랐지? 왜 아무도 안 도와줬지? 정길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하늘이 정길을 봤다. 왜 혼자 하세요? 복지기관이나 교회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해봤어요. 정길이 한숨을 쉬었다. 복지센터 3군데 갔어요. 전부 서류 없으면 안 된대요. 교회도 갔어요. 불법 체류자는 도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길은 하늘의 어깨를 잡았다. 근데 이제 당신이 알았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길이 아이들을 봤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해가 떴다. 새벽 6시. 아이들이 일어나 세수했다. 근처 수도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길은 어제 남은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이었다. 천천히 먹어. 아이들이 둘러앉아 먹었다. 하늘도 옆에 앉았다. 민호가 하늘에게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누나도 드세요. 아니야. 너희가 먹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많이 사오셨어요. 하늘은 도시락을 받았다. 눈물이 또 났다. 이 아이들 이렇게 착한데 왜 버려진 거야? 왜? 하늘은 밥을 먹었다. 목이 메었다. 정길이 웃었다.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이제 가봐야 해요. 정길은 일어났다. 절뚝거렸다. 할아버지, 오늘 밤에도 와요? 메이가 물었다.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 매일 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정길과 하늘은 주차장을 나왔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뭐라고 할지. 정길은 하늘을 봤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적어도 석 달 동안 애들이 굶지 않았으니까. 하늘은 정길의 뒷모습을 봤다. 절뚝거리며 걷는 늙은 남자.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영웅. 하늘은 다짐했다. 나도 도와야 해. 뭐라도 해야 해.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했다. 불법 체류 아동 보호 방법. 아동복지 긴급 지원. 인권, 변호사. 하늘은 메모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목요일 오후 2시. 하늘은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형사 차도윤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윤하늘 씨, 들어오세요. 하늘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정길도 거기 있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앉으세요. 하늘은 정길 옆에 앉았다. 정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책상에 서류를 펼쳤다. 오정길 씨, 어제 현장 확인했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 15명을 무허가 상태로 보호하고 계셨죠? 네. 정길의 목소리가 작았다. 복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넘겼다.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거 제공은 더 복잡합니다. 무허가 시설 운영, 미신고 거주 지원. 도윤이 말을 멈췄다. 한숨을 쉬었다. 규정대로라면 입건해야 합니다. 하늘이 벌떡 일어났다. 형사님,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하지만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럼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윤하늘 씨.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늘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창밖을 봤다.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네. 5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다. 5년 전. 도윤은 신입 형사였다.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법을 지키는 게 정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다. 교회 지하에서 노숙인 20명이 산다고. 도윤이 출동했다. 교회 목사가 무허가로 노숙인을 수용하고 있었다. 신고해야 합니다. 복지기관 통해서 해야죠. 목사는 사정했다. 복지기관은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도윤은 입건했다. 목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교회는 문을 닫았다. 노숙인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3명이 얼어 죽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잠들지 못했다. 내가 법을 지킨 대가가 이거였나. 그 이후로 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형사는 법을 집행해야 해요. 제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길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저 처벌하세요. 할아버지. 하늘이 소리쳤다. 정길은 하늘을 봤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늘씨, 전 알고 했어요. 법을 어긴 거 대가는 치러야죠. 정길은 도윤을 봤다. 근데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조사받는 동안 애들 좀 돌봐주세요. 굶으면 안 돼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 아동보호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긴급보호 조치 취하고. 안 됩니다. 정길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호 조치 취하면 애들 다 흩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윤도 소리쳤다. 제가 매일 도시락 사다 줄 순 없어요. 당신도 입건되면 못 가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봤다. 둘 다 눈이 붉었다. 하늘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뭐요? 제가 도시락 사다 줄게요. 할아버지 대신. 윤하늘 씨.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저 어제부터 알아봤어요. 복지기관, 인권단체, 변호사. 하늘은 메모를 보였다.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합법적으로 도울 방법 찾을게요. 혼자서요? 네. 안 되면 SNS에 올릴게요.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줄 거예요. 도윤은 하늘을 봤다. 젊은 여자의 눈빛이 단호했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해야 해요. 하늘은 정길을 봤다. 할아버지 혼자 하시게 둘 순 없어요. 정길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 도윤은 서류를 정리했다. 일단 오늘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입건 안 하시는 거예요? 보류입니다. 조사 더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할게요. 도윤이 정길을 봤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합법적 방법을 찾으세요. 얼마나요? 한 달.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한 달 안에 해결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정길이 하늘을 봤다. 하늘씨, 진짜 괜찮겠어요? 혼자 다 알아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복지센터에 전화해 볼게요. 하늘은 걸으며 전화를 걸었다. 정길은 그 뒷모습을 봤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도윤도 그들을 지켜봤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중얼거렸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검색했다. 불법 체류 아동 긴급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예외 조항, 인권, 변호사 명단. 도윤도 싸움에 참여하기로 했다. 규정 안에서.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저녁 6시. 하늘은 편의점에 출근했다. 민준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 그 할아버지. 보류됐어. 한 달 시간 받았어. 그 다음엔 모르겠어. 근데 하늘은 계산대에 앉았다. 최선을 다해볼 거야. 너 혼자? 아니, 도와줄 사람 찾을 거야. 하늘은 노트북을 펼쳤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도움 요청, 불법 체류 아동 긴급보호, 복지센터 5곳에 보냈다. 인권단체 3곳에 보냈다. 변호사 2명에게 보냈다. 대부분 거절 답장이 올 것이다. 하늘은 알았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응답하면 된다. 하늘은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그리고 퇴근 후 폐공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가기 위해 전기를 대신해서 싸움은 시작됐다. 하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정길이 있었고 도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늘은 그걸 믿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떴다. 하늘은 그 별을 보며 걸었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났다. 하늘은 편의점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다. 회신 12건. 하늘은 하나씩 열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서류 미비 아동은 접수 불가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관할 바뀝니다. 전부 거절이었다. 하늘은 노트북을 닫았다. 한숨이 나왔다. 민준이 커피를 건넸다. 안 됐어? 응, 전부 안 된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세상이 그래. 하늘은 커피를 마셨다. 쓰고 식었다. 포기할 거야? 아니, 다른 방법 찾을 거야. 무슨 SNS.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새벽 2시. 누군가는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매일 새벽 2시 한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도시락 40개를 사가십니다. 처음엔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폐공장에 버려진 1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단속에 잡혀갔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본인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약도 끊고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법은 할아버지를 범죄자로 봅니다. 무허가 보호, 미신고 지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입니까? 아이들을 버린 건 우리 사회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외면한 아이들을 안아준 것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늘은 사진을 첨부했다. 폐공장, 주차장, 담요 아래 잠든 아이들. 얼굴은 가렸다. 그리고 올렸다. 업로드. 2시간 후 하늘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조회수 523점, 댓글 12개. 이게 나라냐?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다. 왜 복지기관은 뭐 하는 거냐?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다. 불법 체류자 왜 도와줌? 그냥 추방해야지. 법 어긴 건 처벌받아야지. 감상주에 그만.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먹여 살릴 거냐? 하늘은 가슴이 답답했다. 사람들도 양분되는구나. 3일 후 조회수가 5만을 넘었다. 댓글은 800개가 넘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하늘은 망설였다. 정길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언론 인터뷰 요청 왔어요.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저 더 유명해져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정길은 한참 침묵했다. 알겠어요. 하세요. 목요일 오후 방송국 기자가 폐공장에 왔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정길과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기자가 정길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정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들이 공장 사고로 죽었어요. 동료를 구하려다가. 정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돈으로 받은 산재 보상금이에요. 8천만 원. 아들 목숨값.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신 겁니까? 네. 아들이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살리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정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붉은 눈. 기자가 하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돕습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연한 일? 네.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외면할 순 없잖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날 밤 뉴스가 나갔다. 새벽 2시의 영웅 67세 할아버지 홀로 15명 아이 돌봐. 영상이 전국에 퍼졌다. SNS가 난리였다. 조회수 200만. 댓글이 폭발했다. 눈물 난다. 이 나라 부끄럽다. 할아버지 도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불법이 불법이지 뭐가 감동이냐. 법치국가에서 예외 두면 안 된다. 금요일 오후 복지센터 김현주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하늘 씨? 네, 뉴스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늘은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네, 긴급 예산 확보했어요. 아이들 임시 보호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 전부 보호시설로 이동해야 해요. 폐공장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애들이 흩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같은 시설에 함께 보호할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방문 가능하게 할게요. 주 3회 정도.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은 정길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복지센터에서 도와준대요. 정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할아버지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애들이랑 떨어져야 하는 거죠? 주 3회는 만날 수 있대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요. 따뜻한 방에서요. 정길은 코를 훌쩍였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추운 데서 재우면 안 되죠. 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토요일 오후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이 꽉 찼다. 하늘과 정길이 앞에 섰다. 복지센터 김현주 팀장도 있었다. 주민들이 말했다. 불법 체류자 아이들 왜 우리 세금으로 돌봐요? 한 중년 남자가 소리쳤다. 김현주가 대답했다. 아이들 잘못이 뭡니까? 부모가 불법 체류했다고 아이들까지 버려야 합니까? 그래도 법은 법이지.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또 다른 주민이 일어났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굶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하지만 야유도 있었다. 편의점 점주 김 사장이 일어났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 할아버지 신고한 사람 저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근데 진실 알고 후회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아빠예요. 제 애들이 저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김 사장이 정기를 봤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어요. 정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김 사장이 주민들을 봤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방치한 시스템이에요. 박수 소리가 커졌다. 회의는 3시간 계속됐다. 논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결국 과반이 찬성했다. 지역 보호시설 설립동에 하늘은 눈물을 흘렸다. 정길도 울었다. 김현주가 말했다. 2주 안에 시설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긴급 임시 거처 제공할게요. 저녁, 하늘은 폐공장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정길과 함께 애들아,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아이들이 환호했다. 진짜요? 응.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어. 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셔야 해. 근데 자주 만나러 올 거야.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정길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다. 잘 지내. 할아버지 곧 볼게. 메이가 울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버스가 왔다. 아이들이 탔다. 버스가 떠났다. 하늘과 정길은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폐공장 주차장은 텅 비었다. 골판지와 담요만 남아 있었다. 정길은 담요를 주워 개었다.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고마워요. 하늘씨, 당신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주차장을 나왔다. 하늘에 별이 떴다. 정길이 별을 올려다봤다. 승민아, 아빠, 잘했지? 하늘은 정길의 어깨를 잡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2주 후, 하늘은 새로 지어진 보호시설 앞에 섰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밝았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다. 하늘, 누나, 민호가 뛰어왔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민호야. 하늘은 민호를 안았다. 민호는 전보다 통통해졌다. 여기 좋아? 내 침대도 있고 밥도 맛있어요. 메이도 다가왔다. 손을 흔들었다. 누나, 메이야, 잘 지냈어?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고 있었다. 예전엔 항상 울기만 했는데. 김현주 팀장이 나왔다. 하늘씨, 오셨어요? 네, 아이들 보러 왔어요. 안 그래도 얘기할 게 있어요.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사무실. 김현주가 서류를 펼쳤다. 아이들 상황 정리했어요. 15명 중에서 김현주는 한숨을 쉬었다. 5명은 본국 송환 예정이에요. 가족이 데려간대요. 민호도요? 네. 민호 엄마가 베트남에서 돈 모았대요. 다음 달에 데려간대요. 하늘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럼 나머지 10명은요? 3명은 입양 대기 중이고요. 7명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메이는요? 메이 아빠는 아직 연락 안 돼요. 본국 송환됐는데 행방불명이래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메이는 혼자. 네, 여기서 지내야 해요. 당분간은. 침묵이 흘렀다. 김현주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거실.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정길도 와 있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정길에게 달려들었다. 정길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다. 많이 컸네. 밥 잘 먹었어? 네.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정길은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하늘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민호 소식 들었어요? 네, 김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정길은 민호를 봤다. 민호야, 엄마 만나러 가는 거 기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울먹였다. 근데 할아버지랑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슬퍼요. 정길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가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민호가 정길을 꼭 안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다른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다.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저도요. 저도요. 정길은 아이들을 모아 안았다.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오후 3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왔다. 목사님이 정길에게 다가왔다. 오정길 씨죠? 뉴스에서 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정길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부끄럽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봤다. 매주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모을게요.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하늘은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말 끝난 건가? 정말 괜찮아진 건가? 저녁 6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따뜻했다. 식사 후 메이가 하늘에게 다가왔다. 누나. 응. 메이는 종이를 건넸다.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하늘 누나, 그리고 아이들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거 우리예요. 메이가 중국어로 말했다. 김연주가 통역했다. 가족이래요. 우리가 가족이래요. 하늘은 눈물이 났다. 메이를 안았다. 응, 우리 가족이야. 메이가 울었다.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밤 8시. 아이들을 재웠다. 침대에 누운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었다. 정길과 하늘은 거실에 남았다. 할아버지, 커피 드실래요? 네. 하늘은 커피를 끓였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정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엄마 만나러 가고 몇 명은 입양되고, 근데 메이 같은 애들은 계속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정길은 커피를 마셨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네요.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하늘이 말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자잖아요. 맞아요. 정길은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떠나는 날이었다. 공항에 모두 모였다. 아이들, 정길, 하늘, 김연주, 민호, 엄마가 있었다. 말은 여자였다. 눈이 붉었다. 민호야, 엄마. 민호가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민호를 꼭 안았다. 둘 다 울었다. 민호 엄마가 정길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어였지만 정길은 알아들었다. 마음으로. 괜찮아요. 민호 잘 키우세요. 민호 엄마는 절을 했다. 계속 절을 했다. 민호가 친구들에게 왔다. 잘 지내. 보고 싶을 거야. 너도. 아이들이 민호를 안았다. 모두 울었다. 민호가 하늘에게 왔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 아니었으면. 괜찮아. 민호야, 엄마랑 행복해. 네. 민호가 마지막으로 정길을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민호는 엄마 손을 잡고 게이트로 들어갔다. 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안녕.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 민호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조용했다. 모두 울었다. 메이가 창밖을 봤다. 민호 형아 다시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늘이 대답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정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만 봤다. 이게 맞는 건가? 흩어지는 게. 하지만 알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다는 걸. 그래도 최소한 민호는 엄마를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차는 계속 달렸다. 희망의 집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별이 하늘에 가득했다.
하늘은 별을 세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3개월 후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다. 새벽 2시 정각.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정길이 아니었다. 아이들 셋이었다. 메이, 그리고 두 남자아이. 하늘, 누나. 메이가 손을 흔들었다. 하늘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메이야, 너희 왜 여기 와? 도시락 사러 왔어요. 메이가 카트를 끌었다. 도시락 코너로 갔다. 하늘은 급히 따라갔다. 혼자 온 거야? 할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우리가 대신 왔어요. 메이가 도시락을 집기 시작했다. 하나, 둘, 세 절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나. 메이는 웃었다.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다. 하늘은 가슴이 벅찼다. 그래, 너희가 이제 컸구나. 계산대로 왔다. 메이가 지갑을 꺼냈다. 김현주 팀장이 준 용돈이었다. 총 32,000원이에요. 메이는 돈을 건넸다. 정확히 세어왔다. 하늘은 계산하며 물었다. 민호는 어때? 연락 왔어? 네. 어제 영상통화했어요. 엄마랑 잘 지낸대요. 다행이다. 그리고 입양 간 친구들도 연락 왔어요. 다들 잘 지낸대요. 메이가 휴대폰을 보였다. 단체 채팅방이 있었다. 희망의 집 가족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민호가 엄마랑 웃는 사진, 입양 간 아이들이 새 가족과 찍은 사진. 하늘은 눈물이 났다. 다들 잘 지내네. 네. 근데 누나. 메이가 하늘을 봤다.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왜? 왜냐하면 메이가 친구들을 가리켰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여기서 하늘은 메이를 안았다. 그래, 너희는 함께야. 새벽 3시. 아이들이 나갔다. 하늘은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도시락 봉지를 든 작은 뒷모습들. 예전엔 정길이 혼자 들고 가던 짐이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함께 들고 갔다. 하늘은 휴대폰을 꺼냈다. 정길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저예요. 하늘씨.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 봤어요. 방금 도시락 사러 왔어요. 정길은 웃었다. 그래요? 잘했네. 할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이제 제가 안 가도 되더라고요. 정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리울 텐데요. 내일 만나러 갈 거예요. 주 3회 약속 지켜야죠. 네, 하늘씨.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거죠. 하늘은 웃었다. 네, 같이요. 전화를 끊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 민준이 들어왔다. 수고했어.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그 할아버지 왔어? 아니, 오늘은 아이들이 왔어. 아이들? 하늘은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메이와 친구들 이야기. 민준은 웃었다. 다행이다. 잘 됐네. 응. 하늘은 가방을 챙겼다.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뭐, 편의점? 응.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학과 편입해. 민준은 놀랐다. 진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하늘은 편의점을 둘러봤다. 여기서 배웠어.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나도 도울 수 있다는 걸. 멋있다. 민준이 하늘의 어깨를 쳤다. 나중에 사회복지사 되면 우리 동네 좀 도와줘. 그럴게. 하늘은 편의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은 폐공장 앞을 지나갔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골판지도 없었다.
담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들꽃이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라난 꽃. 하늘은 꽃을 쳐다봤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모든 게.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꽃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희망의 집 가족들. 폐공장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의 시작 자리에 곧 답장들이 왔다. 민호 예뻐요. 입양 간 아이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죠? 메이. 할아버지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하늘은 웃으며 걸었다. 토요일 오후 희망의 집 정원. 아이들과 정길, 하늘, 김연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바비큐 파티였다. 고기 익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와, 정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웃고 있었다. 하늘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정길은 아이들을 봤다. 이 애들 웃는 거 보니까 모든 게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파킨슨병. 약 먹고 있어요. 이제 정길이 손을 보였다. 여전히 떨렸지만 전보다 나았다. 김 팀장님이 의료비 지원해 주셨어요. 복지 프로그램으로요. 다행이에요. 메이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고기 드세요. 메이가 접시를 건넸다. 정길은 받아 먹었다. 맛있다. 제가 구웠어요. 그래, 우리 메이 요리 잘하네. 메이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정길이 하늘을 봤다. 하늘씨, 진짜 학교 가요? 네, 다음 달부터요. 대단해요. 나이도 어린데 할아버지가 더 대단하세요. 뭐가요? 67세에 15명 아이 돌보셨잖아요. 정길은 웃었다. 그건 어쩌다 보니, 어쩌다가 아니에요. 용기였어요. 하늘은 정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용기 배웠어요. 정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해가 졌다. 모두 정원에 모여 앉았다. 모닥불을 피웠다. 김연주가 일어섰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아이들이 모였다. 정길과 하늘도 함께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밤 9시. 하늘은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사진을 봤다. 정길,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늘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민호는 베트남에 갔고 메이 아빠는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몇몇 아이들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최소한 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니까.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웃으며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기억해 줄 거야. 새벽 2시. 그들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하늘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편의점. 새벽 2시. 자동문이 열렸다. 메이와 친구들 3명이었다. 새로운 알바생이 놀라 물었다. 어린애들이 이 시간에 왜 와? 메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도시락 사러 왔어요. 우리 가족들 먹을 거요. 가족? 네. 이제 모두가 함께 지키는 새벽이거든요. 메이는 도시락을 집기 시작했다. 알바생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지켜봤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계산하고 나갔다. 밤거리를 걸었다. 작은 뒷모습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별이 그들을 비췄다. 따뜻한 새벽이었다. 끝.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누군가는 불을 켜고 있다. 그 빛이 작아도 누군가에겐 전부다. 그리고 그 빛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켜는 빛이다. 오정길이 시작하고 윤하늘이 이어갔고 이제 아이들이 지킨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아진 세상이다. 조금씩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